안녕하세요. 까칠하게 까보고 심플하게 정리해주는 남자 까심입니다. 이제 외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, 외국에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을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보면요, 굉장히 투머치에 환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제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, 목표 설정도 노력도 결과도 항상 필요 이상의 것을 좀 요구받고 강요받고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. 물론 이 투머치에 미쳐있다는 게 항상 나쁜 쪽으로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했는데, 예체능 쪽에서 이제 한국이 뽑아낸 아웃풋들을 보면은, 특히 뭐 드라마, 아이돌 뭐 이런 거 보면은 장난 아니죠. 뭐 거의 세계를 씹어먹는 퀄리티로 뽑아내곤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오래 살았는데, 외국 살면서 나는 한 것도 없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해지는 순간들이 많았어요.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.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, 우린 보통 사람이니까 투머치를 좀 강요받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좀 느끼는 경우가 많죠. 그렇지 않으세요? 근데 이게 뭐 한국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이런 느낌이에요. 열심히 노력해라.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 알아봐주고 너는 그거에 적합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. 하하이 참. 이게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, 정말 무식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네가 찾은 정답은 뭔데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뭐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살 건데?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제가 찾은 정답은요, 인생 그까이 거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.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죠? 제가 찾은 적당하게 인생 사는 법,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적당하다는 단어 대충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시죠, 그렇죠? 근데 이 적당하다는 뜻의 원래 단어가 갖는 의미는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꼭 들어맞는다 라는 뜻이거든요. 최적의 라는 뜻도 되겠죠. 자, 이걸 좀 이해하시기 쉽게 양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, 100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100만큼의 노력을 하는 상태를, 그러니까 아웃풋 대비 인풋이 최적화된 상태를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100의 결과를 위해서 200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, 이 사람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100만큼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. 반대로 100의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50이야. 이런 사람들은 이제 능력도 책임감도 좀 없고, 주변에 있으면 이제 짜증나고 욕먹어도 좀 싼 뭐 그런 사람들이고요. 자, 어때요? 이게 제가 적당하게 사는 방법을 양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, 적당히 사는 법 생각보다 그렇게 대충 사는 느낌은 아니죠. 그렇다고 뭐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. 제가 썼던 방법들 좀 공유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.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,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이 아웃풋으로부터 필요한 인풋을 역산하는 습관을 자꾸 몸에 배게 하시면 됩니다.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, 이런 일들이 많아요. 특히 일하다 보면은 비슷한 패턴의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때 이 역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다음을 위해서 아웃풋 레벨을 고정을 해놓고요, 인풋의 양을 점점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. 하다 보면요, 100의 아웃풋을 뽑아내는데 이건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구나, 아니면 반대로 이 부분 내가 부족했구나, 이 부분에서 시간을 빼서 여기다 써야겠다, 뭐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움직이시게 됩니다. 이런 조정을 하시면서 총량을 점점 줄여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. 이게 적당한 인생을 사는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인풋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, 덮어놓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, 이 절대적인 인풋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,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왜냐면 시간은 여러분들이 벌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. 무슨 소리야, 시간만큼 공평한 게 어딨어, 부자도 거지도 다 24시간씩 있는데. 네, 맞아요. 그런데 그런 공평하다는 명언은 다 잊으시고요, 제가 지금부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. 시간은 맞아요. 누구나 24시간씩 가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 외적인 것, 여러분들의 여가나 여러분들이 여유를 느낄 시간을 갖고 싶으시면 이 절대적인 총량을 줄여나가서 이만큼 벌어서 그런 데다 쓰면서 여유를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처음부터 100만 노력해서 100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없어요. 저도 안 됐고요.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이런 사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. 일머리가 좀 있다 하면은 150 정도 투자해서 100을 뽑아낼 수 있을 테고, 뭐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 200 정도는 투자해야 될 겁니다, 처음에는.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아웃풋에서 역산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립니다.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처음에 이제 100을 뽑아내는데 200이 필요하던 사람이
계속 이 역산하는 습관을 머릿속에다 박아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이 양을 점점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200이 170이 되고 150이 되고 120이 되고 100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. 여러분들 노력이 중요한 건 맞는데요. 이렇게 계산하면서 스스로 최적의 양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덮어놓고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가 때 되면 알아봐주고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. 대접해주는 것도 아니고요. 노력에 대해서 제가 좀 정말 오늘 냉혈한처럼 좀 까칠하게 들리겠지만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노력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처음 프레젠테이션을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할 때 PPT 열 몇 장 만들어서 한 3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하고요. 동의하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나오는데 준비를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하루 종일 했죠. 그러니까 근무 시간 다 준비를 하는데 썼어요.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웃풋 대비 인풋을 생각하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도려내고 효율을 좀 높이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몇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. 참고로 제 동기들 그 당시에 제 동기들은 아직도 빠른 사람은 5시간, 뭐 많으면 6시간씩 써가면서 그런 준비들을 했었습니다. 뭐 제 동기들이 너보다 뭐 멍청한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저보다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머리도 더 좋은 애들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천재적이거나 뭐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. 전 단지 이 개념을 머리에 박아놓고 꾸준하게 연습하고 꾸준하게 습관을 들였을 뿐입니다. 이만큼 차이가 나요.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. 이 개념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하는 노력과 그렇지 않은 노력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경험상 이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에서 오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이 결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눈에 보입니다. 제가 아까 말했죠? 몇 개월 뒤면은 이게 차이가 이만큼 난다고? 근데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해봐서 보장하건데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은 또 절대 아닙니다. 혹시라도 제가 좀 너무 똑똑해 보여서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? 코로나 풀리고 나면 방콕으로 놀러 오세요. 술 한잔 하시죠. 그러면 제 실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적당하게 사는 인생의 진짜 의미와 적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부디 좀 인생 필요 없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하게 삽시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필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적당한 최적의 양의 노력을 찾아서 노력의 양을 이제 절대량을 줄여가시는 거죠. 이 양을 줄여가시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체화하셔서 안 그래도 여러분들 팍팍하고 힘들잖아요. 근데 그런 삶에 조금이나마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컨셉이 이제 심플하게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자꾸 노파심이 생기네요. 오늘 한 얘기가 이제 100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의 노력을 하는 노력의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인생에 좀 여유가 생길 테니까 트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.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큰일이죠. 100의 결과를 낸다. 이거는 대전제 같은 겁니다.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. 100의 결과를 위해서 지금 현재 500의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500의 노력을 하면서 다음을 위해서 줄여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절대 100의 결과를 낸다는 것에서 타협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절대 안 돼요. 반대로 노력을 100을 해. 그리고 결과로 50을 만들어내. 근데 이 50을 100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떠오르는 얼굴들 많으시죠? 그렇죠?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진짜 못 배운 짓이거든요. 진짜 쌀아까운 놈들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절대로요. 여러분들이 낸 100의 결과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50 내놓고 나 100 만들었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.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빠이!